노동조합의 대표기관이 아닌 간부들을 주도하여 이루어진 불법적인 행위가 조합의 집행기관으로서의 행위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도 노동조합은 사용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대표기관의 행위이고 노동조합의 간부들이 불법행위를 기획, 지시, 지도하는 등으로 주도한 경우에 이와 같은 간부들의 행위는 조합의 집행기관으로서 행위라 할 것이므로 제35조 제1항의 요주 적용에 의하여 노동조합은 그 불법쟁의 행위로 인하여 사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대표자 갑이 위행상 직무에 관한 행위로 을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갑의 행위가 직무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함을 상대방 을이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더라도 권리 능력 없는 사단 A는 을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지지 않는다. 대표기관이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였을 것. 통째가 팔리는 행위 외양상 기관의 직무수행 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 및 직무행위와 사회 감염상 관련성을 가지는 행위로 이해한다. 따라서 대표기관의 행위라도 외양상 직무에 관한 행위가 아니면 법인의 불법행위로 되지 아니하고 대표기관 개인의 불법행위가 될 뿐이다. 직무에 관한 것이라는 의미는 행위의 외형상 법인 대표자의 직무행위라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이라면 설사 그것이 대표자 개인의 사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었거나 혹은 법령의 규정에 위배된 것이었다 하더라도 위의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상대방의 보호 필요성이 부정되는 경우 대표자의 행위가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피해자 자신이 알았거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경우에는 법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 그러므로 단순 경과실에 불과하다면 법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그러니까 완전 악이거나 알 수 있었는데 중과실과 경과실 중에 중과실인 경우에는 책임을 물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알았거나 몰랐지만 알 수 있었을 경우, 중대한 과실로 이제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알지 못하였다면은, 몰랐거나 알 수조차 없었다 하면은 유효인 거고 무효가 되는 거지. 감사의 의무에 관한 사항. 제35조 제1항의 요건이 충족되면 법인은 피해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또한 법인의 불법행위 책임은 사용자 책임과 달리 선임감독의 주의 의무를 다하였음을 증명하여도 면책될 수 없다. 법인의 불법, 사용자 책임은 선임감독의 주의를 다하였으면 면책이 되는데 법인의 불법행위는 아예 면책 자체가 되지 않는다. 법원은 가시상계 대표기관의 고의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와 과실상계의 법리의 적용 여부. 법원은 과실상계 법리조차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 대표기관의 개인 책임. 76. 이거 한번 볼까? 회사의 행위로서 유효하고 그 행위의 상대방이 대표이사의 진위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법인에 대하여 무효가 된다. 이제 대표권 남용, 대리권 남용, 친권 남용. 대표권 남용은 갑이 비를 위해 대표권을 행사하지 않는다. 비법인 갑대표자 A은행이 있는데 갑대표자는
대표자는 비법인을 비법인의 이제 대표 기관이라고 말을 하는 거야. 그래서 A은행한테 우리 법인의 시설을 확충하기 위해서 돈을 빌리겠다 했지만 사실적으로는 주식 투자 자금을 모으기 위한 거였고, A은행은 알지도 못했고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거지.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계약상 비법인에게 청구할 수 있냐? 청구할 수 없다. A은행이 법인에게 계약상 청구를 한다. 일단은 갑이 대표자라고 현명을 했고, 두 번째, 권리 능력 내에 직접적, 간접적, 객관적으로 추론을 할 수 있는지, 갑의 의도는 고려가 되지 않았고 겉으로는 직간접적으로는 맞지. 이 사람이 비법인을 대표하고 있었으니까. 그리고 대표권 범위 내다. 대표권 범위 내에 행사는 하고 있고, 그리고 마지막에 법인의 이익을 위해서 행사하는 것처럼 행동을 하고 있죠. 근데 원칙적으로는 이제 유효해. 비계약상 책임이 있어. 근데 예외적으로 A은행이 갑의 의도를 알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107조 1항의 단서를 유추해서 무효가 된다. 그래서 A은행의 청구는 기각이 된다. 또 다른 것은 알았거나 몰랐지만 알 수 있었을 경우. 알았다. 완전 악인 거고, 몰랐는데, 갑이 이제 대표자인지 몰랐는데 알 수 있었. 중과실로 이제 알지 못한 경우, 그리고 경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 알 수조차 없었던 경우가 있어. 그러면 몰랐거나 알 수조차 없었다는 유효가 되는 거고,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가 된다. 제756조에서는 법인의 책임을 면할 수 있어 선관위의 의무를 다하면은 면할 수가 있는데, 근데 이제 법인은 면책 가능성이 없어. 비대표 기관이라면, 갑이 만약에 비대표 기관이라면 면책 가능성이 있다. 51면의 하단. A 법인 갑을 있는데 비자금을 형성한다.
갑이 있고 A가 있고 을이 있는데 갑 대표자가 비자금 형성 목적으로 인해서 우리 법인의 물건을 60% 할인해서 팔게. 그래서 외형적으로 매매 계약이지만은 어찌 보면은 비자금 형성의 목적이 크죠. 그래서 을은 이제 이 대표자가 비자금을 형성할 목적으로 이 계약을 맺는다는 거를 알고 있었고, 그리고 알 수 있었어. 그러니까 몰랐지만은 중과실로 알지 못한 거지. 그래서 이때는 보호 필요성이 있는가? 그러니까 얘가 법인에게 그 계약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50페이지 상단에서는 대표권 남용 같은 경우 알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라고 했고, 계약상 책임을 물을 수 없지. 근데 여기서 알거나 중과실인 경우에는 배상 책임을 추궁할 수가 없어. 하지만 경과실인 경우에는, 그러니까 얘는 경과실까지도 책임을 물을 수가 없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경과실 같은 경우에는 책임을 물을 수가 있어. 대표기간이 상대방의 보호 필요성이 부정되는 경우, 대표자의 행위가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피해자 자신이 알았거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경우에는 법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 그러므로 단순 경과실에 불과하다면 법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대표자의 행위가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 대표권을 남용한 경우, 대표권을 남용하거나 법인을 불법 행위는 대표권 남용의 경우에는 주로 이건 이제 불법 행위를 하는 거지.
대표 기관의 고의적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와 과세상계의 법리 종류. 즉 피해자가 과실이 있다면은 대표자가 고의의 불법 행위가 있어도 어느 정도는 참작이 가능하다. 대표 기관의 개인 책임. 그러니까 갑이 을은 이제 750조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고 불법 행위의 손해배상 청구는 따로 하고 법인에게도 이제 책임을 물을 수 있고 그 대신 이제 A가 갑에 대해서 부진정 연대 채무를 하게 된다 해도 이제 의도하지 않게 채무를 가지는 거기 때문에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대표기관 개인이 손해배상 책임을 지려면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 책임 등이 별도로 성립하여야 하고 법인의 배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하여 대표기관이 자기의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해자는 그가 받은 손해의 충분한 전보를 받을 때까지 법인 또는 대표기관의 어느 쪽에 대하여서도 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대표기관은 법인과 경합하여 피해자에게 배상 책임을 진다. 만약 법인이 피해자에게 배상하면 법인은 대표기관에 대하여 보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법인은 이사를 두어야 한다. 보자. 검사의 인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의 필요적 기시사항은 아니고 법인의 대표기관은 정관 또는 사원청에 의해 금지되지 않는 한 타인에게 포괄적인 대리권을 수여할 수 있다. 대표이사 을이 사무처를 포괄적으로 이임할 수 없다. 대표이사 을이 병에게 대표자로서 모든 권한을 포괄적으로 이임하여 병이 갑법인의 병의 것은 쪽으로 갑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포괄적 수임인의 대행은 포괄적으로 위임할 수조차 없기 때문에 포괄적 수임인의 대행은 아예 위반한 것이므로 법적으로 효력이 없지. 등은 이해관계인의 추구에 의하여 정부 임자의 주무관청이 아니라 법원, 사원청에는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의 필수기관이다.
사원총회는 재단법인은 사원이 필요가 없으니까 임시총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는 사원의 수는 정관으로 증감할 수 있다. 사원총회를 소집하려고 하는 경우 1주간 전에 그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가 도달해야 한다. 통지가 도달하는 게 아니고 발송주. 그리고 사원총회는 소집 통지에 의해 통지한 사항에 대해서만 결의할 수 있으나 총회 결의어로 이와 달리 정할 수 있다. 총회의 다른 규정이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미리 통지한 사항에 관해서만 결의할 수 있다. 달리 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미리 통지한 사항에 관해서만 결의할 수 있다. 이사가 없거나 결혼이 있는 경우에 이로 인하여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에 청구해야 하여 특별 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임시이사를 선임해야 하고 사단법인 사원의 지위는 정관에 의하여도 상속할 수 없다. 사단법인의 정관에 의해서는 상속할 수 있다. 사원권은 원칙적으로 양도 상속이 허용되지 않으며 이는 비법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